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보주 심리 상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에는 사례를 가지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음, 화면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이 화면이 아니네요. 다른 화면이네. 이 화면을 공유해서 음, 화면에 이것도 아니고 뭔가 명식. 아, 이게 맞는가 봐. 음, 요게 맞는가 봐. 뭐, 자, 앞에 쭉 보시면, 자, 사례가 58번 사례 보입니까? 네. 토지 관리 문제. 네. 71세. 토지 관리 문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제주도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 보면 요즘도 가끔 나옵니다만, 과거에 뭐 기획부동산이 그게. 그래가지고, 땅을 막 잘라놔 놓고, 막 이렇게 막 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한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 뭐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뭐 전혀 길도 없고 뭐 산 사이에 바위 산도 사고 막 모든 게 안 맞아요. 가보지도 않은 섬, 특히 섬 같은데 이런 데 막 기획부터 유명했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닌데 조금 투자를 해가지고 사놓으면 뭐 그냥 벼락 부자 된다 이래가지고 막 엄청 싸게 애들이 많이 나갔어요. 기획부동산. 이분도 이제 기획부동산 서가지고 제주도에 땅을 두 개를 살았는데 20년이 지나니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어느 때 땅 한 개는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땅 주인이냐고 맞다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제주도 사람인데 좀 여기 땅을 좀 내가 뭐 저 좀 농사를 좀 지어야 되겠다고 좀 써야겠다고 이렇게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30만 원 주기로 하고 그래서 1년에 30만 원 주고 몇 분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매년 한 4, 5년 전부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뭐 내지도 않고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제주도 가고 싶어도 멀어가지고 예, 갈 엄두도 안 나고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이 제주도 땅이 이제 나이가 이분도 70 올해 하나인가 그래 여자분인데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 땅을 처분을 하든지 어쩌든지 이래야 되겠는데 이 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땅이 어떻게 되면 궁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에 배운 걸 실력을 발휘해 보면은 물상으로 공간도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 땅 자체가 현재 어떻게 생겨먹고 아니 감지 안 했으니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겁니다. 궁금하지요? 이럴 때 이제 이거 봤더니 어제 마침 18 오후 7시 33분에 와서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또 봤더니 갑진, 무진, 인자, 경술, 기묘로서 그동안에 배웠던 게 자 보세요. 이를 중심으로 이런 있죠. 후면, 다른 앞면 그렇죠? 네, 이렇게 보는데 뒷면이나 후면이나 뭐가 뭐가 있어 물이죠. 뒤에도 큰 물, 앞에도 작은 물, 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땅 산 그 주변이 저수지나 자기가 땅 사는 것이 저수지나 개울이나 강물이나 네, 조금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 옆이거나 물이 많이 이쪽에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그 옆에 봤더니 이제 내가 이런 거는 왼쪽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 보세요. 내가 보기는 우리는 오른쪽에 돼 있지만은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왼쪽이에요. 자 왼쪽 뒤편에는 그래도 땅이 좀 보이죠. 이렇게 땅이 이제 조금 큰 땅, 무토는 큰 땅이에요. 큰 땅이 보이고 그 옆에는 보면 그 다른 물이 나무가 좀 있죠. 그래서 아 나무도 그 물도 있고 흙도 있고 나무도 있구나. 풍랑은 좋죠. 풍랑. 자, 오른쪽을 봤더니 바위가 있어. 경금은 바위입니다. 바위 산이 있고 기토 옆에도 뭐가 있어요. 조그마한 또 전당 이런 것들이
그 어쨌든 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있네요. 감무경. 네. 그 뭐만 있으면 좋겠어? 어. 병화만 있으면 좋겠네. 병하나가 보이는 거나. 병화 보이도 하나 좋았을 텐데 병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지지를 봤더니 지지 앞지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봤더니 진토야. 진토가 무슨 땅이요? 섭지야. 섭지지요. 예, 섭지가 좀 있다. 왼쪽이 섭지고 오른쪽에는 땅이 그래도 술토 땅이잖아요. 땅에 면은 초목이 있어요. 머리 그리집니까? 그게 이제 왼쪽은 주로 봤더니 물이 좀 많고 나를 중심으로 물이 좀 있고 오른쪽에는 약간 좀 건조한 땅도 있고 이런 땅이 있는데 전체로 봤을 때에는 뭐가 부족하냐면 그 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엄습하다. 땅이 엄습하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다. 그런 땅이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다. 실제 가보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뭘 봤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가서 반 땅의 모습이고 근데 이 땅이 그동안에 어떤 연유가 있었는고 하고 이 땅 산 사람을 보자 말이야. 땅 산 사람을 볼 때는 이제는 물사만 봤죠. 땅 산 사람 보면 임자라면 임자. 임자니까 마음은 그 사람이 좀 넓지요. 좁은 사람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연월이 보면 그 연에 무진이 평간의 세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 마음이 좀 최근 한 3개월부터 해서 한 1년 전부터 해서 관, 관이 써 있으니까 좀 내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뭔가 모르지만 불편한 마음이 연속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시로 볼 때는 시가 나한테는 편인이지 않습니까? 경금이. 술도가, 술도는 토생금 하잖아요. 그렇게 이분이 뭔가 하면 앞에는 토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얘는 에, 술토가 토생금에서 금생수로 돌아오니까 조금은 뭐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돈이 되려고 그러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가 떠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되려면 화가 떠야 되는데 화는 잘 안 보이는 대신에 술토 속에 정화가 정화 하나 보여요. 돈이 잘 안 되는 뜻이죠. 대신에 묘술 합하면 있잖아요. 뭐가 돼요? 화가 되잖아. 큰 돈은 아닌데 묘술 합이 있으니까 미래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경금은 도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가 땅 관리를 좀 해주겠고 거기서부터 큰 돈은 아니지만 정화가 있으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좀 나올 것 같다. 어떻습니까? 요런 상황이다 말. 마침 이제 따르릉 하고 전화 왔는데 우리 법선 스님이 전화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시는 분이 또 우리 법선 스님 또 그 제주도에 도반 스님이 계세요. 미군이 스님 계세요. 그런데 그 스님이 연세도 있고 제주도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연락하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고 오시라고 오면은 잠도 재워주고 땅도 찾아가서 안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물상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지요. 요 물상이다. 근데 그 물상이라. 그러니까 이제 봐요. 임은 임계는 사묘가 귀인입니다. 이 귀인이 맨 마지막에 떴잖아. 그래 안 그래? 귀인을 만나서 묘술 합이 된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돈이 조그만 돈은 이제 받을 수 있겠다. 잘하면 팔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를 만난 거예요. 제주도 만나게 되면 좋잖아요. 그 다리를 보선 스님이 놔주고 요거는 보선 스님이 스님한테 준 야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모두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또 시공을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사람 취하는 상황이나 전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기도하면 좋겠죠. 기도하면 기도발을 받는다. 그러고 어떻게 어디로 가요? 제주도로 갔어. 제주도 가가지고 그 스님을 만나갖고 어, 다 도와주는 거잖아요. 토생금 머리 보세요. 토생금 술
토생금 되지요. 토생금, 금생수. 토생금, 금생, 평안도 토생금, 금생 올라오잖아요. 밑에도, 밑에도 시도 토생금 돌아오지요. 묘수는 합이잖아요. 모양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예,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번 다음 기회를 봐서, 어, 가시 갖고, 누가 생겼을 때, 기인이 생겼을 때, 예, 빨리 해요. 그래 가보면 최소한도 20년 동안 내 관리한 땅인데 가서 말뚝이라도 꼽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내 땅이라고 사진 찍어 놔놓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 중간에 봐서 살 사람이 있으면 팔면 되고 없으면 그대로 그 나중에 땅 그 관리가 나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재밌나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멀리 안 가도 된다. 요 글 읽어보겠습니다. 수로. 자, 임야를 수로로 봤습니다. 수로 좌측 뒤 항무지와 큰 나무, 이건 이제 좌측입니다. 우측 위에는 바위와 밭 있고 우측 앞은 풀과 항무지가 되어 있고 좌측은 늪지로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 자, 마음으로 보면 이 땅을 사고 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겁니다. 땅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였어, 과거에는. 그러나 미래는 나를 돕고 있다. 그쵸? 특히 재밌죠? 묘술합. 묘가 임으로 볼 때 뭐라고요? 귀인, 천을귀인. 천을귀인이 딱 분기 있잖아요. 그거는 조짐 좋다는 뜻이요. 분명히 좋다. 괜찮을 것이다. 토생금, 금생수, 그리고 묘술합은 황은 미래 큰 돈이 작은 돈이 작은 돈이 되겠다. 정합일 안에 술토속이 정화가 정임한목이 돼 있어가지고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분은 그걸로 볼 때에는 신금이 신금이 오면 신자들 삼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나비띠 원숭이띠 있잖아요. 원숭이띠 같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어쨌든 신금과 관계되는 걸 하면 신자 삼합이 돼가지고 해결되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하면 이번에 7월 달에 양력 7월 달에 뭐 해결 하나 해결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7월 달에 양력 7일이 아닙니다. 음력 7월. 음력 7일이 음력 7월이고 양력 8월이다. 양력 8월에 뭐 아이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딱 가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해결할 기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어쨌든 기분 좋은 겁니다. 네, 기분 좋게 됐다. 음. 어쨌든 술, 해, 자 결론적으로 보면 술도 보다시 조건부잖아요. 조건부니까 뭐 조건부를 자기 땅 전혀 20년 동안 내 땅을 보지도 못했어. 그래 가지고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이제 맡겨 갖고 있잖아. 관리를 하게 한다면 그 좋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이들 가가지고 엄마 이 내 땅이야 하면 서로 사람이 땅 보면 제조 땅 보면 좋겠지요. 몇 평 된지 모르지만 그 땅 이게 내 땅이다 하고 뭐 길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있는 거 사진 찍고 좋잖아요. 아이들한테 비교는 아이들은 또 잘하거든. 내 생각에 그 좋은 일 같다. 그래. 그래도 저 아빠가 엄마가 옛날에 기획부동산을 하거나 말하거나 땅그 제주 두 군데 땅을 살았다 하니까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네. 제주도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에다가 마침 우리 제주도 계시는 그 스님은 땅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부자의 부자. 그러니까 그런 땅에 가서 잘 알아. 제대로 연결 받아야 돼. 그리고 또 이밀주인데 그날이 이미지요. 이밀주 묘잖아요. 근데 그 어쨌든 그게 그날이 그분한테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 자, 왜 좋은 날이냐? 이분이 갑신이거든. 갑신 일주가 갑신이면 이민날이 좋잖아요. 순화를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갑오, 계유, 갑신, 신묘야. 이분이 가장 갑신이 보통 보면 어떤 거냐면 평간이잖아요. 평간이 갑신이 평간이면은 이 갑신이 살아가려고 하면 글자가 뭐 있으면 좋냐면 누가 있어요. 그쵸? 그래야 금생수
수생보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걸 관인상생이라 하는데 이분이 가장 사주의 좋은 점은 월간에 개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등인이. 그래서 정관이 바로 관인상생하지요. 그 이분이 그러니까 갑신일 줄 하지만 정관이 정인을 상했으니 본래 편관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남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나를 갖다 살리주지요. 젊을 때는 꽤나 괜찮았지요. 개유니까 젊을 때는 개유 좋았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중년쯤 봤을 때 갑신으로 있단 말이야. 그렇게 신금이 바로 나를 그걸 일을 하는데 그래도 신금 속에 자세히 보면 임이 있어, 임. 그렇죠? 그러나서 맹탕은 아니야. 그게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은 평생 돈 버린 사람은 아니야. 항상 남편이 돈을 벌여서 그 돈으로 살아. 그 정도면 좋은 사주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말년에 말년에 갔더니 경관이 맨 끝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간목을 막 그걸 따나 그 지금 상황은 뭐냐면 남편이 귀찮네. 남편이 좀 별로 좀니 놀러 다니고 해야 되는데 계속 막 여자 쫄쫄 따라지죠. 원래 그런 거예요. 평상시 젊을 때는 막 여자 보고 막 어? 자기 일 열심히 한다고 여자를 막 못 오게 하나 놓고 뭐 얘기하면 시끄럽다 나 지금 일해야 된다고 막 그냥 하다가 나이가 들고 이제 정년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 그 이제는 제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어떻게 자기한테 귀찮은 건데 현재 그중 가족분이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조금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이분은 정제가 바로 자기한테 정제가 에,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미신돼 있는데 그날 그 일지가 그날이 임자잖아 이거죠. 자로 볼 때긴 잠이 원진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원진이 있는데 어쨌든 신금이 해결이 떴기 때문에 예? 일지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이 아마 남편 해결됐을 거야 아마 남편 됐으니까 아마 해결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그게 가장 다른 거 정리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땅 두 개가 좀 정리성 싶은데 지금 그냥 꿈을 꿨어. 그래서 꿈을 꿔가지고 막 그 꿈이 막 그냥 옛날 어릴 때 아주 오래된 친구, 친한 친구도 아닌데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 뒤를 보고 길을 막 길을 만지다가 꿈을 꿨대. 원래 기가 복이잖아. 길을 만지는 꼴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근데 자기는 기독교 싫은데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도도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야. 그 도도 선생님이 보니까 꿈이 나쁜 꿈은 아니었거든. 옆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는 이게 해결 꿈이구나. 그래서 내가 봤더니 해결 꿈이야. 해결될 꿈이라. 그렇게 좋은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 있잖아요. 칠하지도 않고 해지도 않은 그 제주도 땅을 이제 드디어 가서 한번 보게 되겠어, 이제. 그냥 봐야 되겠다. 보고 할 수 있게 되겠다. 돈 많이 걸린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대운을 보게 되면 지금 인대운이 있어요. 병인대운이 있어요. 인대운인데 인대운은 사실은 간목의 뿌리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한 사람은 간목이 뿌리 좋잖아요. 인신은 중하지만 인신 중한단 말은 신금은 내한테 조금은 나쁘잖아. 그놈을 이 인목이 들어서 이제 쳐준단 말이야. 이렇게 쳐주면서 무조건 충이라고 나쁜 건 아니고 이 인목은 나한테는 좋은 거거든. 그래서 잘하면은 이걸로 인해서 인오 합치면은 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금을 좀 녹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원 방향으로 생각해줘도 괜찮겠어요. 그때 뭐 해결들이 좀 나겠다. 어?
그렇게 해서 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8에 58번. 요거는 뭔가 하면, 어, 어떤 분이 아들 부부가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무슨 내용이냐, 며느리가 사업하는 것도 다 실패를 다 해요. 어, 남편 몰래 좀 재산 좀 있어요. 뭐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 뭐, 그 다음에 상가 뭐 많이 있는데, 그럼 상가 아파트마다 전부 다 뭐가 있겠어요? 보증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빼버리고 월세를 돌린다든지, 그런 보증금을,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월세를 빼고 보증금 전세를 놓으면 보증금이 나오잖아요. 그 보증을 다 쓰는 거예요. 뭉탱이로 돈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돈을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걸 또 돈 나올 군형을 봐가지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돈이 한 1억이나 비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남편이 따지면서 왜 비었냐 했더니 나 돈 다 썼다. 살림 사는데 다 썼다. 생활비로 썼다. 이러는 게 뭔 생활비로 다 썼느냐 하고 이제 추궁하고 막 하는 사이에 이제 아들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왜 니 내한테 그럼 상의를 하지? 왜 니 독단으로 해놓냐? 근데 사주 보면 알지만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상의할 사람이 아닙니다. 상의할 사람이 아니니까 상의를 안 하겠지. 원래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행동은 사주대로 놉니다. 우리가 지금 서양 심리 배우고 뭐 배우고 하지만 사실은요 도돌이 필요 다 되도록이면 우리 명리할 수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손바닥 안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나가도 나가잖아요. 돌아오면 딱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어. 우리의 기본 바탕인 그 심성이 있잖아요. 사주표가 그대로예요. 근데 그 표대로 살아가는데 무관하면 내가 개운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가요. 알겠죠? 그렇게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 심리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래서 막 보지만 나중에 우리 기본적인 우리 동양 학문가에서 하면 자기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의 특기를 갖고 있어야 돼. 나머지 그것들은 그냥 색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하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동양 철학 하시는 분들은 주대가 다 있고 그 안에서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본이 동양 철학을 딱 정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어떤 그 단어로 엮는 겁니다. 주는 동양 철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5주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 날 18시 11분에 75세 되시는 분이 전화가 옵니다. 그날이 이제 경술. 자, 월도 무진. 이번에는 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부 다 편인이 같았죠. 자, 편인이 많이 있다 말은 무슨 말이다? 머릿속에 공상장애 많죠. 지금 돈이 된다 안 된다. 돈은 부족함. 돈이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뜻이다.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편인이 많은데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저 앞에 봤더니 경금은 이 급제가 아니고 고치겠습니다. 급제가 아니고 편제죠. 예, 편제. 편제. 편제가 있는 옛날에는 큰 뭉태기 돈이 있었는데 그 뭉태기 돈이 지금 내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무토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토가 너무 많으면은 목이 이긴다, 못 이긴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다, 목절.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나무 뿌리뿌려 못 이겨. 그러니까 토가 많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머릿속에 뭐가 많으면 복잡하면 머리가 복잡하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토다 목절돼 버렸어. 자, 그런데 자, 이제 미래지로 왔더니 지금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지요. 얼른 합이 딱 됐었잖아. 그렇죠? 얼른 합이 딱 돼서 돈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얼목이
돈이 되려면 밑에다가 뭐 해가 있든지 뭐 을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을류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럼 급질한 놈이 돈을 뺏어가 버리지. 미래도 돌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다음에 끝에 봤더니 이제 개수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갔더니 개수는 그래도 막 조금 도와주고 있잖아. 이렇게 개수는 뭐라고 해요? 인성이 수생목해서 목을 막 도와주고 있지. 이렇게 상관이 생겨하고 있는데 그 개수도 사실은 미토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환경이 안 따라주고 있는 거야. 미래는 마음은 꿀떡 같은데 마음은 돈 벌고 수생목 해가지고 돈 좀 벌고 싶은데 밑에가 안 따라주지요. 이런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은 뭔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경금이 만약에 아들을 한다면 아들 입장에서 을복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지금 유에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있어. 근데 부인 도와주는 것이 수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지 살기 바빠. 미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현재 자기 부인이 불릴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쨌든 아들은 여자한테 집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뭘 해요? 유술이라는 게 떴죠. 응? 이 유술이 뭐냐면 해요, 해. 경종파 해, 해. 해살이 떠서 해살이. 유술. 해가 천살이라고 그래요. 또를 쳤자. 아주 아프게 이렇게 해거죠. 미래에. 조금은 그런 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돈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 조금 잘 못하면 헤어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그때 보면 밑에 보겠습니다. 오주 역량이, 이거는 이제 경술인데,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있어. 네. 오주 역량이 아니고, 요건 오주의 역량이 너무 강하지요. 예. 역량이 강하다. 강함. 배용이 인성이 너무 많죠? 인성가다. 인성가다 하면 재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인성가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성갑하고 이거 전식이 아니고 쉽게 쉽게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알겠지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혼도 쉽게 되겠어요. 어, 이혼 말은만 안 쉽게 될 수는 없는 것.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비교를 해야 되냐면 남녀 사주를 좀 보자. 참, 요 중간에 말씀드리는데, 오늘 스님이 그 어떤 일정에서 가지고, 오전 수업은 12시까지 할 겁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합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 없이 12시까지, 오전 수업은, 오후 시간은 1시에 들어오겠습니다. 1시 10분에, 12시쯤부터 내가 시간을 좀 활용하려고 그래요. 참고하시고. 자, 다시 봅니다. 남자 소설 봤더니 경신이는 1980년생입니까? 당신이요? 응, 80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정자가 달리면 무조건 연도가 공이 공. 응. 알겠죠? 공 기억하면 좋아요. 70년 하면 또 나오고, 80년, 90년, 2000년 같으면 경진년이, 2012년 경인년이. 알겠죠? 경자 달린 것이 우리 끝이 공입니다. 뭐로 봐서 우리 양력으로 봤을 때는 공이 됩니다. 요거는 80년생이에요. 경신. 80년생이고 경신, 무자, 경진, 병술돼 있어요. 좀 더 남자는 양간이 많죠. 그러면 감정적이다, 뭐다? 감정적이라고 그랬어요. 좀 합니다. 경진은 상당히 세잖아요. 그죠? 굉장히 개강차이에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이 토, 경신,
술까지 해서 전체로 보면은 40, 50, 30, 40, 60병, 60병, 60이 금을 생해 주고 있잖아요. 약간은 강하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금수가 좀 강해요. 친자진 수국이 보입니까? 수가 봤다면 이 사람은 상관계가 좀 있고 목이 사주에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금이 사주에 있으면요. 금은 칼이에요. 칼. 칼이 사주에 있으면은 칼 자루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돼. 손이 안 다쳐. 칼 자루가 필요한데 목이 없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조금 힘드는 거죠. 예. 목은 이상은 돈이잖아, 돈. 근데 이분은 호가 이제 많단 말은 어머니가 나를 많이 도와줘요. 그쵸? 네. 어머니가 많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데 정작 내가 이것을 움직이는 내가 목화가 발달했더라면 큰 사학가가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일종의 이제 회사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근데 여자는 어떠느냐? 여자는 봤더니 경신, 병술, 기사어래. 드디어 기사가 나타났어요. 자, 기사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기사일주. 옛날 우리 일주 공부했잖아. 기사. 기사. 여자 기사가. 여자 일주가 기사. 기사는 남자는 뭐라고? 기사는 내가 그기 있잖아. 지금 남자는 왕가,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왜 있잖아. 여왕. 기사는 남자는 제왕, 왕자고, 그다음 왕자고 제왕이고 여자는 뭐요? 클레오파트라. 고집이 세나잖아. 콧대가 다 높잖아. 그럼 자기가 돈 갖다 내밀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 하겠나 안 그러면 다 이유를 달아. 이유 달아가 야 내가 내 혼자 살라고 그랬어? 너같이 살라고 하려는 거 아니야?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벌면 된다. 그 벌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모좀 계속해서 보충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당당해. 응, 당당해. 그 남자는 또 경진도 고집 한 고집 하잖아요. 남자가 뭐가 없어요? 목이 없죠? 그런데 엄청 목을 갈구하는 사람. 없으면 엄청 갈구해요. 그 이 사람 돈이 전부 다야. 돈 쓰는 엄청 그런데 이 여자가 막 갖다 내밀었으니까 남자는 막 터지지요. 안 그래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쓰니까 자기는 말이 아니지. 여자는 그냥 이번 시작해가지고 뭐 한번 하고 이제 당장 옷가게 한번 하고 탁 들어붙고 난 다음에 다 들어붙고 난 다음에도 이번 옷가게 때문에 안 된 거야. 이번 내가 음식을 하고 할 거야. 숲을 관리할 거야. 숲을 가게 또다딱 들어보고 뭐 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뭘 해야 돼.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시험만 어떻게 해서 속이 어떻게 되겠어? 안 그래도 원래 시험만 원래 면을 치라는데 울불 하겠죠. 그래서 전화 상담이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시 보면 여자는 보세요. 기사잖아. 자세히 보세요. 기사의 병술이 뭐갑니까? 이게 병술이 나한테는 재밌어요. 자, 기사가 백구사를 떴죠. 남자도 병술이도 백구사 떴죠. 두 개가 자세히 보세요. 같은 또 경신 동갑내기네. 네, 동갑내기는 원래 말 놓고 박질이잖아. 그렇죠? 그 여자도 원래 동갑이면 남자를 여자가 아랫동생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동갑이면 나이가 차이가 나도 뭐 같이 막 올라가는데 동갑이 이제 그 밑에 한몇 어린 동생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 죽을 맛이지. 젊을 때 좋았는데 기사 자 봐요. 월가 일이 사술 원진이야. 이 자세히 보라고. 월가 사술 원진. 이 원진 살이는 사람은 뭐냐면 뭐 원망된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문살이란 말이에요. 사실 원진. 무슨 기문이냐면 그 사람은 피토가 사화가 있잖아요. 정인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막 그냥 빨아들이는 거야.
빨아들이는 것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잘 안 되는 이게 머리가 엄청나게 복잡한 사람인데 자꾸만 뭘 하려고 덤비는데 저쪽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연애 있죠. 경신이 만약에 을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저 뭐고 그 하고 붙어 있으면 금생소리 되겠는데 떨어져 있잖아. 양쪽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잘 안 돼. 상관기는 좀 여는 상관기가 발동이가 있는데 이것이 돈으로 연결돼야 되려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는 사회충을 맞고 있어. 네. 그래서 사술 원진의 사회충 내에서는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못 있어. 계속 나다녀야 돼요. 나다니면서 머릿속으로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돈 꿈을 꿔, 돈 꿈을. 항상 돈 꿈을 꾸는 거야. 근데 돈 꿈을 꾸기 위해서는 집에 있어야 돼. 돌아다니. 돌아다니면 사회충 이 사람 원래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돌아다니면서 돈 부리는 거 뭐 있어요? 영어. 어? 영어. 영업. 그 안에 식당 영업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영업을 해. 그 요새 그렇게 요새 가이드. 예. 가이드. 가이드도 괜찮고 근데 이 사람 가이드 하긴 안 되는 게 기사를 가이드 못해요. 내가 공주병인데 어떻게 가이드를 해? 내가 공주인데 어떻게 가이드를 해? 공주. 이 사람 좀 가이드 안 돼. 자기가 떠받아야 되는데.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이와 해가지고 줄 세가면서 내가 다니면서 막 역사에 탐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이리 와 해가 기사는 어린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해야 돼? 해설 나오면 되겠네. 해설사라든지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기사가 돼 이런 분들은 어, 나를 좀 내세우면서 인터넷 사업을 하면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인터넷이 우리 움직이는 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서치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쪽으로 다양한 뭐 자기 어떤 예,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좋은 사람이니까 아이디어 쪽을 개발해가지고 그런 걸 무형의 제목을 팔면서 큰 돈을 안 들어더라도 그냥 집에서 놀면서 이 사람 밖에 나가서 일본 이웃 다돈 잃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좀 관리도 좀 하고 인터넷 관리는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좀 괜찮은 걸 말해요. 그런 IT 요소 있어요. 저는 인터넷 속에는 돈 벌려면 얻어서 인터넷 들어가요. 응? 뭐든지 간에 인터넷 활용 잘해. 그런 시대예요. 이제 뭐 창고 필요 없고 인터넷에 물건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런 작업을 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러면 늘어나는 건 택배만 늘어나는 거예요. 택배사만 늘어나고 이제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운전을 해주고 택배 이런 사람 늘어나고 일반 사람 머리 갖고 그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데는 저는 받을 수 있다. 근데 실제 이제 창고로 놔놓고 물건 놔놓고 만들고 서비스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기사는 그거 못해요. 기사는 절대 그렇게 그럼 내년에가 갑진년이잖아요. 올해가 갑진년인데 사실 추궁찰도 맞고 야 봐요. 자 진토로 보고 볼 때는 진술충하지 그죠? 예, 그래서 아이가 또 안 좋아요. 진술충하고 내년에 을사년이 조금 더 힘들어 보여. 을사로 갖고 이 여자를 대입해 줬고요. 자 사신 인사신 형사 벌어지죠. 사술 원진이죠. 사사 두 개 붙이면은 그것이 복음이요. 예. 그 다음에 사회충이요. 그 내년에 이분은 엄청난 뭘 받아요. 시련을 겪는다. 예. 말고 거의 내년에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예. 이 문제 때문에 풀리지 않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시험마다, 시험마다 같이 하겠죠? 시험마다 같이 합니다. 시험마, 그 돈이 다 시험마 돈이 옛날 다 돈이었거든. 시험마 시아버지 돈인데 재물 받아간 걸 갖다가 행위하는데 그 관리를 갖다가
며느리한테 맡겨놨더니 며느리 앞으로 집 돌주고 막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해놨는데 그거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준 게 아니고 또 공동예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도 남편한테는 알려야 되죠. 뭐 당연하지. 그런 거 기사니까 잘 안 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경제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경제는 그 꼴을 못 봐요. 네가 그래? 해가지고 서로 지금 대립관계에서 먼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아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인 되는 사람은 눈도 깜짝 안 하겠죠. 네가 날 낼로 버려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해. 절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이런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동안 집안이 시끄럽겠죠. 예, 그러고 이제 음, 뭐 장사는 안 되고 막 아무리 뭐 재산이 많아도 장사가 안 되고 집안이 시끄러우면요 그게 내려갑니다. 진짜. 그러면 뭐가 또 생겨요?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돈 들어갈 일이 막 생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돈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보면 토가 많잖아, 그죠? 토가 많아가지고 이분은 어찌 보면은 이 정신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수가 발달했으니까 뭐가 발달, 상관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분은 이제 만약 정신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걸 베푸는 쪽 있잖아요. 베푸는 쪽과 관계되는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베푸는 거. 경자니까 말 잘하겠죠. 말과 관계되는 이런 것들을 좀 잘하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잘해요. 음, 저도 제목은 제목이네요. 사람은, 남자는, 아들은 잘생겼을 것 같아. 뭐, 또, 그 여자도, 며느리도 그에 맞먹게 잘생겼겠고. 그래서 그날에 며느리에는 을사년을 매우 불려해놨지요. 을사, 을이 기토를 그거 하잖아요. 을사년에. 그죠? 현관운이죠. 현관에. 그래, 마음은 스트레스 받나? 마음은 스트레스다. 밑에는 사회 충받는다. 사수 원진이다. 사사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사 일주가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몰려오면 정신적으로 힘들겠지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 그 표를 한번 봤는데 표를 볼 때 어떤 게 보이냐면 어, 유술이 아까 저게 유술이 보였죠. 유술 보여 유술. 여기 조금 걸려요. 유술이 뭔가 하면 그게 아주 힘들게 아주 아프게 헤어지는 천살이거든요. 유술이 딱 걸리게. 유술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은 자기가 지금 뭐 지금 당장에 일어난다는 게 아니지만 이 그것도 미하고 술은요 오랫동안 그 장기적으로 보면 술미 형살이 보이죠. 형살 술미 형살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 상당하게 예, 모주도 별로 좋지 않았다. 또 약간 헤어지는 그런 거, 운 비슷한 그런 게 헤어지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그런 서로가 정신적인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슬기롭게 두 부부가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애니그램 잠깐 또 내가 우리 만들어놓은 거 요거 잠깐 봅니다. 애니그램. 자, 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또 한 번 봅니다. 자, 맨 처음에 1번이 개혁가로 돼 있죠? 예, 정제. 정제인데, 음, 정제는 잠재적인 두려움이 하자에 대한 두려움이라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책임다. 이상치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꾸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정제. 예, 십수. 우리 책에 나올 거야. 223페이지에 보세요. 223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223페이지에 일괄적으로 만들어 놨고,
음. 그다음에 더 자세한 거는 231페이지 보면요. 어, 228페이지부터 쭉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 그 요새 저 뭡니까? 애니그램 표한 빛나는 입자 요거 보세요. 다 정리해놨어요. 꼬박이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우리 10승표하고 다 맞춰보세요. 그리고 사주 원리가 해놨으니까. 여기에 엑기스. 엑기스 봐요. 네. 이 책 한 뭐, 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하나로 줄여놨어. 일단 그 중에서도 요 앞에 요 표는 또 요약입니다. 요약이에요, 요약. 뭐야? 요약이에요. 애니그램에서도 이상적 완벽주의로 되어 있고 장점은 매사 완벽하고 정확하고 공정, 경비 깔끔하고 자질 있고 믿음직하다. 단점은 세부적인 게 너무 집착을 합니다. 비판적이고 독선적이다. 완고하고 사소한 일에 걱정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오직 그 틀에 있잖아요. 짜인 대로 해 나가라니까 조금 어, 인간미가 더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째, 그러면 개혁가는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할 때 크게 세 가지 구분할 때게 제일 처음에 감정형, 그다음에 의지형, 사고형 있잖아요. 그러면 개혁가는 어디에 들어갈까? 의지형. 의지형은 891입니다. 저게 급제, 편관, 정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왜 의지형이냐고 하냐면 의지는 생존 욕구예요. 기본 욕구가 생존 욕구. 생존 욕구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막 hod나기를 쳐야 돼. 태도를 쳐야 돼. 왜? 외적으로부터 침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부터 침범 하지 않고 남이 쳐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지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급제예요. 그래서 급제는 막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조금 이렇게 누르면 완전 터져버려요. 아, 팍 누르면 확 자르잖아요. 그래 보면 돼요. 그게 엄청 급제는 급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은 도대체 성리로 그러고 그 본래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분노에 분노 알겠죠? 분노가 팍 으악 하는 분노로서 표출하는 급제.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옥하고 뭐 그 육도윤회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면 이제 그런 쪽에는 보면은 아수라, 음, 아수라와 같은 사람들 떠올리고 떠올리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금 확장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혁가가 정제고 정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급제 얘기하다 말았구나. 자, 그리고 이제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하나 하고 조력가는 뭐냐면 조력가, 픽신, 픽신 감정형입니다. 감정형은 2, 3, 4인데 3번은 성취자라고 하고 정관이라 해요. 일단 구분부터 먼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구분에 대한. 자, 8, 9, 1은 정제로서 의지형. 3, 4는 감정형이라고 그랬죠. 목표를 지향합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조력과 실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미리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서 늘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애니그램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감정 2번이 많더라, 제일 많더라 하면은 그런 쪽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십성하고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식신이 사주에 있다면은 목이 되고 우리가 식신은 잘 알지만은 우리 사주 글조로 봤을 때에는 십간을 볼 때에는 임은 임수지요. 임이 식신성이에요. 그죠? 그 임계는 상관.
갑은 현재. 현재, 을은 정제, 그렇죠? 아, 병은 현관. 평관, 정은 정관, 무는 편인, 기는 정인, 경은 비교. 비견, 신금은 급제. 다 외우고 계시네요. 그렇게 돌아갑니다. 기본 성향이 내가 어디서 가느냐 하면 그 답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개수다. 개수라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기본적인 것은 뭘 알고 있어요? 성취자예요. 나는 성취해야 돼. 성취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적 알고 갑니다. 그러고 이제 그걸 깔고 가는데 일지가 막 정제다, 개사다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아, 조력가잖아. 저 먹고 개혁가잖아. 그러다가 월지가 급제다. 그것도 의지형이 강하잖아요. 근데 대사일주의 사화가 만약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개인이 의지형이 엄청 강한 사람. 경계를 네. 그러면서도 상관이 하나 있죠. 어. 그게 애니어그램이 나오는 거하고 거의 그렇게 맞하고 맞아요. 예.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자, 애니어그램의 맨 처음 나오는 기본적인 바탕은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살피세요. 일간을 살피고 일간의 내가 어디에 해당하나 보고 그다음에는 실제 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정도만 살피고 애니그램과 같이 비교해 보면 거의 뭔가 떨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신뢰하는 거는 애니그램이 아니고 음, 사주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니 내가 동양학자니까 그거이 약간 왜 애니그램은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조금 질문지를 잘못 돌리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사주는 정해졌어 이미. 그래 안 돼. 그래서 딱 정해진 걸 중심으로 보시라. 그래서 애니그램은 보완적으로 보고 정해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이건 태어날 때 정해 있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동양 학문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예, 성취자 상가는 상가이고 총명 영리하고 다재다능하다. 목표 지향 교육 같이 추구하다. 근데 장점은 유능 자신감 있고 판단력 있고 화술이 뛰어나고 정열적이고 실용적이고 감성이 발달한 반면 어 단점은 남을 잘 믿지 않아요. 내가 최고니까 자기도취가 많아요. 그렇죠? 자만하고 잘난 척하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고 성공을 인생 가치의 척도로 본다. 성공 안 하면 마찬가지로 흠이에요. 성공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에 골몰하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참표잘 만들어놨거든요. 여기 일시적 얘기했으니까 잘 숙지를 해가지고 상담에 활용하십시오. 자, 예술가, 견인. 2, 3, 4가 이제 예술가적인 감정이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면 난 어떻게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경우는 이 편의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켜요. 난 특별히. 난 특별해. 그래서 감정형 중에서 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편인이에요. 실제 사주를 보고 감명을 거듭 많이 해보면 집에 방콕을 하는 사람들이 편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방콕. 집에 사람들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딱 봤더니 편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아. 그게 왜냐하면 나는 특별해. 너희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어. 홀로 놀겠어. 근데 요걸 애니그램을 봤더니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예술가, 애니그램은 편의를 안 두고 예술가로 나오는 거예요. 대표가 예술가 편이다. 그래서, 문장력, 추상력 이렇게 뛰어나고 또 마음은 따뜻하고 이해심도 많고 자기 성찰도 잘하고 독창성 있고 개성 있고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고 전 너무나 많아요. 그 장점은. 그러나 단점 보세요. 하수한 일에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요.
뭐 상을 주는데 옆에 상을 주면은 쟤가 상 받을 만해서 주겠다 이상한데 자기는 상이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 못 받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받고 우울해지고 또 조금만 해도 자식이더라고 죄책감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가장 최대의 마음은 질투심. 편의는 질투심입니다. 의심, 질투심, 의심이 가장 그다음에 감정의 기복이 강하다는 그게 예, 가장 셉니다. 감정 기복 강하고 오만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본인은 고집이 세다 생각 안 해요. 본인은 고집 세다 생각 안 해요.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생각합니다. 대개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사 설명했고 이양 나온 김에 애니그램 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은 5, 6, 7은 사고형이에요. 사고형. 사고형이 뭐 생각하는 형인데 자, 5번은 정인이고 6번은 충성가인 정관이고 7번은 낙천가인 편제거든요. 근데 이 왜 사고를 하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사고를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정보가 있어야 된다. 정보. 이 세상을 사는 정보, 다른 말로 지식. 이 세대, 거기서 살아간다 생각해서 정인이 있는 분들은 사색가라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싶어 해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내가 다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참 싫어해요. 무능하다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무식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탐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정인적 사고는 정인적 형성 사고형인데 명리학에서는 우리 지혜로 봐요. 예, 지혜로 보고 모성 본능도 보고 포용력도 봅니다.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거죠. 애니그램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사색가는 에, 혁신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혁신적인 지식을 요구한다. 지각력이 많다. 이러고 장점은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객관적이다. 끈기 있다. 통찰력이 있고 다재력이 있고 지적이고 사회가 지식이 풍부하다. 단점은 뭐냐면 지식을 독점하려고 그러지요. 며칠 전에 내가 무슨 논문 쓰려고 우리 법사 스님을 찾아간 스님이 법사 스님 찾아갔는데 그 법사 스님 서재 책이 막 차 있어요. 그냥 도서관 정도로 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자 내가 필요한 책을 하나 이렇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거 좀 해 오겠습니다 했더니 복시 말고 사진 찍어가 이러는 아니 이 말은 어디 사진 찍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같이 따라갔던 우리 스님이 아이 스님 그 스님 저 정인 스님 이번에 그 논문 좀잘 쓰게 그냥 뭡니까? 나 좀 복사 좀 하고 주셔야 돼. 그래서 억지로 받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정인적 길이 있는 사람들 뭐 해요? 안 줄라는 거 책을 안 줄라는 내 거라고 딱 이름 한다 이름 써요. 그리고 딱 있으면 조금만 뭐 가져가면 다른 거라도 내 책까지는 대해서는 제일 진짜 그냥 관심이 너무 많아. 왜? 책이 최고 중요해. 그런 분이 정인적인 그런 생활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성격이 있구나. 나 통찰력, 자제력, 지식, 가려 지식이 풍부하고 단점은 지식을 독점하려고 그러죠. 예, 행동전이 너무 많아 생각이 행동을 못한다. 옛날에 생각이 많아서 행동을 잘 못하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행동이 느려 빨라.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지. 왜? 머릿속 먼저 생각을 한다. 이런 사고가 정인적 사고다. 되겠죠? 두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은 항상
어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조직이나 그 사회나 조직에 있으면서 그 조직과 사회에 규정되어 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는 그 기준을 그 어떤 법을 너무 알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대충 아는데 이 사람은 그게 목숨 걸고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 정관이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합리적으로 그래요. 준법 정신에 투철하고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뭐가 두렵냐면은 혹시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굉장히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합리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장점은 그래서 이제 관대 이분도 희생과 배려를 합니다. 정관도. 규범 규칙에 충실하고 장점. 공동체 의식이 투철하고 주변과 조화를 잘하고 정이 많아 사람 잘 돌보고 책임감 강하고 상대감 호감 있고 안전욕구 있고 좋지요. 이런 분 남편 맞이하면 여자분들 괜찮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법이 필요 없네. 그렇지. 남편 이런 분 만나면 잘 살아요. 남편. 음. 단점은 지나치게 신중해가지고 또 피곤하지요. 피해망상, 자기망. 공통이 부족하지요. 꽉 막혀 있어요. 주체성, 자신감도 결여되어 있고 의도부당하고 보수적이고 자립심이 좀 부족해요. 이런 게 딱 단점이다. 장점, 단점 딱 있어. 생각. 편제는 뭐냐면 이번에 편제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다니면서 정보를 취득해요. 정보 취득 방법이 다니는 거예요. 여기 실제 가봐야 돼. 여기 뭐 이래 하려니까 막 돌아다녀야 돼. 엄청 바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여행가 기질. 여행가 기질. 낙천가다, 여행가다. 그래서 가장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고통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안 살아야 돼. 고통 안 받으면 즐겁게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즐거운 듯이 막 다니면서 막 띵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나 보면 퍼주지요. 항상 선물 사가. 남의 집에 가면 그냥 가는 법이 없어. 다 선물 사가. 퍼주는 거. 퍼주 보면서 좋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이. 네. 그래서 이런 낙천적인 사람을 변제적인 사고로 하고 활동성이고 명랑하고 인정하다.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두려워? 고통받는 것이 두려워요. 고통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올라가. 그리고 이제 애니그램의 대표적인 것은 아까 예언가면서도 결정적인 사람, 또 탐닉을 하고. 장점은 남을 항상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신감이 있고, 자주성도 있고, 상상력도 뛰어나고, 호기심도 있고, 건설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좋은 장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은 또 어떠냐면, 자기도 개입하대요.衝動적이고, 아침 낙관적이고. 여러분 살아갈 때 너무 낙관적이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갈 때 약간은 뭐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가야 되잖아요. 꼭 필요해요. 그건 너무 낙관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덤벙 하다가 실수가 잤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현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인내심이 좀 결여되어 있고 대신에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건 싫어요. 골치 아프게 먹기 때문에 대충 이런 상황. 그래서 평관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정복지덕입니다. 하나는 모든 정보를 지르게 되는 사람이고 정인. 하나는 그 조직에 있는 모든 규칙이나 규정 이런 걸 다 알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사장의 업무 지시까지 다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 번째 확신가는 뭐냐면 내가 직접 확인해 다니면서 정보 취득해야 돼. 그러니까 막 돌아다닌다. 어쨌든 5, 6, 7 합쳐서 사고형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게.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통 의지형이라고 하지요. 원래 의지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형이라 하기보다는 사실은요 생존형이에요. 생존. 우리
음, 의지형이라고 책에는 나와 있던데, 전에 스님이 붙여보고 싶으면 생존형이 맞다. 생존하기 위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급제는 나만 생존하기 위해서 남한테 억압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것이 가장 싫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뭐에 나오고 있어요? 전쟁 치면 맨 앞장서겠지요. 이, 계속 앞장서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 주동요? 출동. 무슨 출동하는 거 있잖아요. 앞장서 막 나가는 거. 그러니까 결단이 강하지요. 도전하는 사람이다. 도전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사람. 자, 그렇게 8번과 1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 개혁, 개혁성이 있고 1번은 개혁성이거든. 개혁성하고 도전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해요. 좋은 거죠. 어? 좀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를 해. 결과는 있겠죠, 시도하면. 뭐, 결론가 있겠죠? 그렇게 있겠죠 하는 거는 낙관주의. 어쨌든 결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답은 무조건 결과 있어야 돼. 좋은 결과 있어야 돼 하는 거는 낙관론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것이 중도예요. 예. 자, 통제당하는 것, 도전하는 사람. 그때지. 진취적이고 적극적 긍정성이고 획서적이고 결단의 형성력이다. 자, 뭘 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 장점 보면 단호하고 본인식 이게 좋은 것 단호 이거는 장점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예, 자신감 있고 상대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지도자의 대 그렇죠. 아, 이 이게 가장 덮개는 지도자예요. 어떤 지도자이냐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형도 여러 가지 있겠죠. 관리를 잘하는 관리형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마 이런 지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무슨 지도자? 예, 예, 난국을 헤쳐가는 지도자. 난국을 헤쳐. 엄청 어려운 난국을 지도가 되는 지도자. 근데 알리형 지도자 같은 경우는 뭐 또 있겠죠. 그런 거. 뭐 김영삼 정도가 되면 알리형 지도가 되려나? 김영삼 정도 되면 어쨌든 단점은 남을 지배 조정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는 그 상당히 그 힘이 강해요.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중시하고 자신만의 정의를 추구하고 자신 약점 인정을 안 하고 인정 잘 안 해요. 음, 독재적이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동료를 버리고 정의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해버리죠. 이런 식으로. 배를 위해서 서로 어, 예,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여덟 개의 아홉 개의 애니그램과 사조의 관계를 잘 공부를 해주고 평상시에 그래서 내가 늘 우리 그거 하면서 사주 예를 달면서 계속 달아놓는 거예요. 이 자꾸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보고 그 다음에 책에 펴면 아까 그좀 자세히 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틈틈이 꼼꼼하게 내가 만약 이번에 애니그램 그 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뭔가 싶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사주 끝날 때 되면 그런 지식까지 함께 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따로 배우려면 또 얼마나 시간 빼야 되잖아. 하면 동시에 탁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첫째, 내가 내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그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이제 뭘 갖고 있어요? 나의 성격이라는 건 뭡니까? 만들어진 거라 그렇지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성격은 스님이 성격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만들어진 게 있고 하나는 타고난 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타고나는 것 플러스 만들어진 거. 두 개를 갖다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게 됩니다. 타고난 거는 사주다.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애니그램에서 만드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뭐 그것도 타고난까지 같이 보기는 보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형속 타입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굉장하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프로이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해서 있는 그 대가가 프로이드를 무조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거야. 언제부터? 태어나면서 만들어졌다. 특히 맨 처음에 구강기, 그치. 이거 빨 때, 태어난 빠는 거 있잖아요. 내가 빨고 할 때 제대로 밥을 못 얻어 먹으면은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안 된다. 욕구 불만이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해? 계속 빠는 걸 좋아한다. 담배를 피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영향이 미치진다고. 뭐. 두 번째는 항문기. 항문기는 뭐냐면 애들이 똥오줌 가리잖아. 똥오줌 가릴 때 엄마가 너무 혼내키면 애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기 의사를 발표를 잘 못하는 사람 성장하게 돼요. 어릴 때.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여성까지 간다. 그 말이 그때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프로이드의 그것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때 적정하게 배변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배변을 볼 때 배변을 안 보고 막 계속 있으면 애가 얼마나 울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러면 성격이 바른 성격이 안 되는 왜곡된 성격이 아니다. 그것도 길러진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격이 프로이드는 길러졌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장을 갖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융은, 융이라는 사람은 프로이드 제자입니다. 자기가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어떤 타고날 때부터 있던 집단적 무의식이라니까. 집단적 무의식. 그래서 서양 사람은 서양 사람들의 의식이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들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집안에 혈통, 그 집안에 특수한 뭐가 있어?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단 의식이 있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인자가 없다는 거죠. 유전이 그게 바로 우리가 두 개가 동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로 가게 되면 불교 공부를 하게 우리 아레아식이라는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레아식 공부하고 그다음에 칠식이 이제 우리 좀 있으면 불교 시간에 배워요. 말라식이 배우게 되면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갖고 온 인자도 있고 새로 습득해서 자라나면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서양을 다 서양 사람 주장 다 포함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미 예전부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대단하지요? 자, 그러면 봐요. 예전에 우리 사주로 보면서 타고날 때 갖고 있는 사주만 갖고 막 그것만 갖고 막 계속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라지. 그러니까 뭐도 알아야 돼. 그 아까 말하는 프로이드의 자라면서 한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서양 심리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양 심리와 서양 심리를 같이 결합하면 좋겠는데 아니 짧은 시간에 뭐 우리가 뭐 살아가야 될 때 뭐 공부만 하다가 병든 죽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님의 강의 시간에 아침에 오두 심리학까지 하면서 오후에는 하잖아요. 그 자동적으로 융합이 돼. 응? 그러니까 두 개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인 공부는 아마 강의하는 데가 별로 없을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마치면 사주 심리를 마치더라도 또 오주 심리를 저게 불교 심리를 마치더라도 거의 근접해 갑니다. 네, 그렇게 가도록 내가 이제 도움을 해놨어요. 강의를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찌 보면은 당장이다. 사주는 원래 태어난 그죠? 또 뭡니까? 서양 심리들은 타고난 이후에 바뀌는 어떤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세살 버릇으로 간다. 버릇. 네,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둘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애니그램 표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이랬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바로 시간 관계상 12시가 돼버렸네 벌써. 이거 하다 보니 오늘 자 조금 진도를 조금 한 10분 정도 조금 내겠습니다. 여러분 책 교재부터 펴십시오. 오늘 교재는 25페이지. 아, 24페이지입니까? 8번. 좋습니다. 저는 조금 나야 돼. 28번 보니까 자 비급이 종중한데 간살이 없으면 비급을 대우해주지 못하고 뭘 갖다가 보호를 해주지 못할까요? 관살이 없으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관살이 없어. 비급은 많은데 관살이 없으면 뭘 자, 이거 보십시오. 자, 머리 보세요. 이게 엄청 강해. 강하면 이쪽에 재성 들어가죠. 이걸 갖다 누르려면은 관살이 있어야 되잖아.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항상 그걸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살이 쟤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0번 쟤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관살로 그 다음에 정관 재성으로 지금 관살의 인성이 이거를 존중하는데 정관할 차례 아니에요? 비급이 중등한 관살이 없으면 비급을 정해주지 못하고 쟤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죠? 재성으로 인해서 인성을 극하게 되면 결국은 보호성. 책이 좀 틀리죠. 이제 보호성을 잃는다. 내가 잘못 다른 걸 일단 뭐 그 통하지요. 여러분 책하고 좀 차이 납니까? 선생님 책을 재성으로 재성 죄를 보이지 못한다. 강설 인성이 그걸 받으면 결국은 보호성을 잃는다. 부관님이 돼 있죠. 부관님이면은 남편의 성이 어디로 들어간다? 묘자리 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 성이 12번 부관 임묘할 때 여명사주에 남편 성이 있잖아. 남편 성이 죄송합니다. 12번 저승간지 오래사 저승 오래사 저승이 간지 오래사 12번 저승 묘가 있으면 부관님이 되면 성간지 오래사 부관님요. 예를 들어서 정축일주가 연주에 임진이 있으면 정축일주가 연주에 임진이 있으면 자 정을 볼 때 임은 남편성이죠. 근데 그 진토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경우는 현에 있을 때 특히 현에 있으면 대문 바뀌잖아요. 정축일주가 임진생에 태어나면 남편이 일찍 돌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되었어요. 편인 25페이지 살인상생 일간갑이 신금위에 있고 월기 해가 있어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인성을 생해주는 거지요. 그러면 1번 총명 영특하고 2번 강직 1번 총명 2번 강직함을 뜻한다. 갑신은 또 하나 예? 맞아요? 그 다음에 갑신일 임신일주에 신금이 평간이고 인성이 임수를 생할 때 간목에 임신시라면 인성이 임을 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여성의 경우는 논쟁을 잘하고 여성의 경우는 논쟁 살인 상생이 있으면 논쟁을 잘하고 잘 싸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잘 싸우면 자꾸 헤어지겠죠. 이혼, 일탈 이렇게 가. 헤어진다 그런 뜻이라고요? 예. 이혼, 일탈. 평간이 지지 두 개가 있고 지지가 두 개가 있고 평간이 두 개가 있고 무력한 정관이 투표라면은 지지 신금은 복음으로 몰래 사랑을 상징한다.
뭔 소리냐? 갑신을 주죠, 갑신. 일주에 임신이 있잖아요, 시에. 그러면 밑에 지지가 신금, 신금이 뭐냐면 관이 두 개 넣잖아요. 그런데 이 관이 힘이 없어. 왜? 수가 있어가지고 금생수로 양쪽에다가 힘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남자가 힘이 없으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지. 남자가 힘이 너무 없으면 바람 피운다는 뜻이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10번 정인. 사주가 왕하고 인성이 왕하면 재성이 1번 재성이 손상받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 사주가 왕한데 사주가 왕하고 인성이 왕한데 그러면 재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재성이 손상을 받으면 안 돼. 재성이 손상은 누구한테 받겠어? 재성 손상은 누가 재성을 손상시켜요? 재성은 누가 손상을 시켜요? 대성을 예? 재성을 손상시키는 건 누가 손상시켜요? 이거 그렇지. 비급이 재성을 손상시키잖아요. 비급이 그렇다. 그래서 사주의 인성이 왕한데 재성까지 왕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말. 그러면 1번 재성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2번 그래서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살집을 마련하거나 또는 이사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사하는 운이다. 살집 마련하면 돈 나가잖아요. 그렇죠? 자 봐요. 운에서 단지 보세요. 인성이 사주의 왕하고 인성이 왕한데 운에서 비급운이 왔어. 급제가 왔어. 그러면 급제가 왕하면 재산을 누르지요. 돈이 나가겠지요. 그런 케이스는 집을 살 경우 내가 이사를 할 경우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언제 이사하겠어요? 이렇게 물을 때 충살이 있을 때도 이사를 하지만 비견운이 오게 되면 독립이거든. 비급운이 오게 되면 뭐가 된다? 이사를 하거나 집장만을 하기 쉽다 이런 뜻이다. 자, 비급이 오게 되면 재성을 그렇게 하니까 재성을 거기서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은 나가지만 집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올해 내가 이사올인가 비급운을 보면 돼요. 왜냐 비급운이 오게 되면 독립을 해서 돈을 내가 가져. 돈을 쓰고 그 대신에 뭘 해요? 집을 장만하잖아.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인성과 비급이 같이 동시에 붙어지면 틀림없이 붙잖아. 그렇게 본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때 부동산도 매매가 되고 쭉 넘어갔습니다. 명리 신살의 병정은 처들기인이 해유지요. 네. 이번 인성은 4번 기인을 의미한다. 4번 기인. 4번 있습니까? 인성은 4번, 2번 인성은 4번 기인을 이용한다. 3번 이사. 아니요, 저는 숫자가 인성이 3번이 4번이 3번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기인을 기인을 의미한다. 그게 3번에 있나요? 그거 잘못됐네. 그 다음에 따라서 간목의 힘이 되는 장생은 해이고 따라서 해월은 기인에 해당하고 기인은 간목의 장생으로 된다. 따라서 이때 부동산은 매매가 된다. 응? 매매가 되고 그다음에 일도 순조롭게 되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시간에는 수리 입성 끝나고 수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인 오늘 쉬는 시간 없이 막 해서 죄송해요. 어, 이렇게 좀 하고 김치 공양 하고 1시 한 10분 들어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